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이민 온시아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죠. 공부를 좀 해봤는데 뭐 좋은 회사고 뭐 유한양행이 이제 최대 주주니까 뭐 일반인이 뭐 볼 것도 없이 전문가들이 이제 선택한 기업이죠. 근데 투자 포인트를 몇 개 이제 뽑아 보면 국내 최초 면역 항암제 상용화 목표다. 어,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죠. 보통 바이오 벤처가 애로를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기술 수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희귀 약 쪽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갖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신약 직접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한양에게 강력한 지원이 있죠. 임상 허가, 유통 뭐 이런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글로벌 기술 이전 실적 뭐 일비 실적이 있고요. 애로 실적. 그리고 기대가 또 추가 애로 기대가 있고 과거에 중국 3D 메디슨과 기술 이전 개혁을 체결한 경험이 있고 추가 또 애로 뭐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성장 면역 항암제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 글로벌 PD 에런 시장은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66조에서 28년 96조까지 뭐 굉장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시장도 연평균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크다. 그리고 차세대 이중 황체 등 확장성이 있다. 이중 황체 ADC, AIC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도 있다. 이거는 사실 뭐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뭐 하여튼 회사가 그만큼 이제 탄탄한 거죠. 그 주요 주주는 이제 유한양행인데 최대 주주가요. 67%인데 상장 후 3년 그러니까 보호 예수 기간이 있고 뭐 약간씩 팔 수도 있겠죠. 지분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벤처금융 및 기타 주주가 1년 보호 예수 기간이 있고 그래서 유통 가능 주식은 29%. 뭐 오늘도 아마 올랐죠. 그 파이프라인은 이제 IMC001과 IMC002예요. 주요 파이프라인이. 근데 표적이 PD-L1과 CD47이라는 거고 그래서 항 PD-L1, 항 CD47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IMC001은 국내 임상 이상 단계다. 국내 최초 PD-L1 항체고 희귀 암부터 고용암 수술 전 선행요법까지 확장 이상 결과만으로 허가 추진 바이오마커 기반 확장 전략이고 IMC002는 임상 1비상 간암 고용암 등의 적응증이 있고 기존 CD47 항체 대비 독성을 최소화했다. 그리고 중국 3D 메디슨이라는 바이오벤처에 대규모 기술 이전을 했고요. 추가 에러를 이제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또 있고요. 이중 항체라는 거고 그래서 임상 진행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IMC001은 국내 4개의 병원에서 임상 이상을 완료했고 NK T세포 림포종 환자 대상으로 해서 재발, 불응성 환자 불응성은 뭐냐면 표준 항암 치료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 환자 근데 이제 ORR이나 CRR, 뭐 PFS 중압감 30개월 등 우수한 결과 이게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로 알려져 있고 조건부 허가 신청이다. 근데 해외 임상을 완료한 사례는 없고 IMC002가 임상 1A 1비상인데 국내 고령화 환자 대상 임상 1회 이상 완료가 됐고 1비상 진행 중 그 미국의 고령화 환자 대상 임상 1비상 진행 중이고 2025년 아스코에서 중간 결과 발표 예정이다. 요게 조금 둘 다 모멘텀인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MC001은 국내에서만 임상 이상이 완료되어 희귀 림프종으로 해외는 아직 없고요. IMC002는 한국은 1회 1비상, 미국은 1비상, 중국은 1상 동시 임상 진행 중이고 그래서 PD 에런 항체라는 거고 희귀암에서 월등한 임상 성과고
안전성, 내약성 잘 견딘다는 거죠, 환자가. 그리고 ADC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면역세포 복합 활성화, 바이오마커 기반 적응증 확장 가능성. 근데 큰 게 이거죠. 기존 IMC002는 기존 CD47 항체 대비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됐다. 용혈성 빈혈이 있었는데 얘는 없다. 그 암세포 특이적 결합으로 환전성이 높다. 특이적 결합은 약물이 암세포에만 달라붙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IMC001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글로벌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빅파마가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 해외 임상이 안 되고 있다. 뭐 등등이 있고. 근데 이제 IMC002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임상 단계. 단점은 대규모 데이터 부족, 뭐 뚜렷한 효능은 없고 등등등. 적응증 확장 및 상업화까지 시간 비용이 소요될 것 같고요. 내약성이 뭐냐면 톨러러빌리티, 약을 복용했을 때 몸이 얼마나 잘 견디냐. 부작용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구토, 설사, 발진. 근데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 뭐 구내염이 있다, 설사가 있다, 구토가 계속된다, 이러면은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을 고치니까 참아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되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막 우울증이 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ADCC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항체가 암세포에 붙고 NK세포든 면역세포가 달려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가진 항체라는 뜻이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암세포에 붙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깃발을 꽂고 여러 면역세포를 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거죠. NK세포 유도 ADC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정상세포도 표식이 있으면 실수로 공격할 수 있어. ADCC 기능 요모는 약물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ADCC 기능이 진보된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ADC랑 약간 헷갈렸는데 ADC는 좀 진보됐다고 봐야 되고 선색적 기능이다. 이거는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ADCC 기능이 없으면 살상력은 약하지만 정밀하고 부작용 적은 전략으로 사용 가능하고 목표에 따라 ADCC 넣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대 항체 치료 기술의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정상적인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파괴되어 발생하는 빈혈이다. 근데 이런 거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아까 말한 ORR이 뭐냐, 객관적인 반응률, Objective Response Rate인데 암치료 후 종양이 의미있게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다. 그래서 CR과 PR, 완전 관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랑 부분적으로 없어진 거를 합친 거죠. 전체 환자 수에서. 그래서 10명이 완전 관해됐고 완전히 없어졌고 20명이 부분 관해다, PR이다 그러면 30%라는 거죠. 그래서 암 크기를 실제로 줄이는 약물의 직접적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승인 심사 시 주요 지표 중 하나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지표고요. CRR은 Complete Response Rate에서 완전 반응률,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비율, 뭐 당연히 이제 완전히 좋겠죠. 굉장히 강력한 임상 효과를 입증하는 지표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CRR은 AI에 물어보면 상당수가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적인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낮은 거가 맞지만 이 암치료, 항암제에 있어서 정말 진보된 게 얼마나 큰가라는 거에서 약간 회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다. 항암제 임상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핵심 지표인데 암이 커지지 않고 환자가 살아있는 기간이다. 치료 시작 후부터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전이되지 않은 상태로 생존한 기간이다.
그래서 PFS가 길면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처럼 완전 간해가 어려운 약물에서 효과를 입증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IMC002가 중국 3D 메디슨에 이제 에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1,800억이에요. 1조 8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주가가 90% 이상 폭락하여 시가총액이 1,500 수준의 페니스톡이 됐다. 상장 폐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재무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중국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고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내 1비상 2상 진입이 목표지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실패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에러할 때는 사실 시총이 컸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민온시아의 전략이 변화가 된 거죠. 중국 외 지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에러 및 사업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미국, 한국 임상 1비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이후 추가 에러 마일스톤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에러가 돼야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서 경영 악화로 3D 메디슨 중국 상업화는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IMC002 임상 현황이 미국 임상 1비상 진행 중, 한국 임상 1비상. 그래서 1회 이상과 1비상 차이가 뭐냐? 안전한 용량인데 1비상은 효능이 조금 있는 거고, 초기 신호 타겟 암정 위주고, 이거는 이제 암정 무관. 용량을 확장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1회 이상은 안전성만 확인돼서 미진한데 1비상에서 특정 암종에 객관적 반응률 등의 신호가 나타나면 에러 및 투자 이취 가능성 대폭 상승. 빅파마 입장에선 임상 비용 부담 좀 싸게 사들을 수 있어 윈윈이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1비에서 효과 신호 나오면 바로 이제 에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확실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상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뭐 상식적으로 이제 이상에 진입을 하고 데이터가 좋으면 더 비싸게 이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PD 에러는 수십조인데 후발주자가 진입하기가 어렵고 CD47이 이제 그나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PD 에러에서 IMC001이 매우 우수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틈새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PD 에러는 시장이 66조에서 이제 앞으로 2030년 넘어가면 200조니까 연평균 17에서 21%, CD47은 연평균 22조, 22%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는 거죠. 2조에서 20조까지. 근데 맞나요, 이게?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PD 에런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가 장악을 해서 후발주자가 진입이 어렵다. 국내 진입도 어렵고, 그래서 차별화 전략의 희귀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임상 데이터가 압도적이고 바이오 마커 기반 적응증 확장, 이중 항체 등 프랜차이즈 전략이다. CD47은 아직 승인 신약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죠. 상대적 기회 존재. 그리고 암세포 특이적 결합으로 CD47 항체 부작용을 극복했다. 근데 이게 좀 크고요. PD 에런 시장은 규모가 매우 크지만 빅파마가 장악해서 이민온시아의 전략은 희귀암 등 틈새 시장과 차별화된 임상성과 플랫폼 확장으로 승부한다. CD47은 확실한 1등 신약이 없어서 진입 기회가 남아있다. 그리고 빅파마 등 경쟁 치열한데 무슨 전략이냐. 니치마켓 선점과 기술 차별화, 글로벌 기술 이전, 프랜차이즈 항체 확장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PD 에런 시장이 이제 빅파마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희귀암, 특히 NK T세포 림프종. 근데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에 주로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인데
빅파마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좋은 거죠. 그래서 임상 이상만으로 신속 허가를 추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다. 이후에는 바이오마커 등 바이오마커 기반 등 고용암, 수술 전 선행요법으로 정액을 확장할 예정이다. TMB 하이가 뭐냐면 유전자 돌연 변이가 많은 암이다. 바이오마커는 뭐냐면 혈액, 소변, 조직 등에서 측정 가능한 수치나 물질로 질병이 있는지 얼마나 심한지 치료가 잘 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러니까 현재 몸 상태의 지표라는 거죠. 유전자는 뭐냐? 타고난 설계도다. 그래서 글로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투 트랙이다. 국내에서 희귀암 등 신속 허가가 가능한 적응증을 중심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에러를 노리다는 거죠. 그리고 좀 미래 얘기지만 프랜차이즈 항체, 이중 항체를 확장한다. 단일 표적 항체를 기반으로 PD-L1과 CD47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항체. 이거를 이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개발해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거고, 뭐 유한양행 이제 잘한다는 거고, 그리고 NK T세포 림프종은 면역세포에서 생긴 매우 공격적인 혈액암이다. 가끔씩 이제 이런 기사가 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뭐 참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암이 이제 원인이 없는 경우는 스트레스성으로 이제 몸이 변하는데 저도 사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이제 틈새 시장을 가겠다는 거고 신속 허가 뭐 이런 거고 항체 결합 부위 차별화로 기존 약물의 부작용을 극복했다. 이제 IMC002 얘긴데 기존 항체들이 CD47 분야의 특정 분야에 결합해서 정상세포도 결합함으로써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한 용혈성 빈혈인가요? 근데 IMC002는 암세포에서만 특기적으로 드러나는 CD47의 부위에 결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암세포에만 강하게 결합하는 거죠. 정상 적혈구에는 거의 결합하지 않아 독성을 회피할 수 있다. 부작용이 없다. TMB는 뭐냐? 종양의 유전자 돌연변이 개수다. TMB 하이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은 암인데 암세포에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이상한 단백질이 많이 생긴다. 그럼 면역세포가 이제 더 잘 알아챈다. 그러면 이제 면역 항암제가 더 잘 들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TMB가 높기만 하면 암의 종류가 뭐든지 간에 면역 항암제를 써보자. 이게 이제 TMB 하이 기반 고용암 치료 전략이죠. 자,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이중항체, 하나의 항체가 두 가지 표적을 동시에 인식하고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항체다. 그래서 IMC201인데 PD-L1과 CD47을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항체다. 그 PD-L1 이제 암세포의 면역 회피 신호인데 차단으로 T세포 활성화하고 CD47 나를 이제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걸 차단해서 대식세포 식작용을 유도하는 거죠. 암세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DC라는 건데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 이제 유명하죠. 암세포 표적 항초에 강력한 항암제를 화학적으로 결합한 신약이다. 톡신. 그러니까 항체가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최신 항암제 플랫폼이다. 그래서 자사항체의 ADC 기술을 접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고캔 바이오, 리가캔 바이오죠. 협업해서 현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 톡신이 뭐냐? 세포나 생명체에 해를 주는 독성 물질이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독성 성분이다. 항체의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최신 항암제 기술이다. ADC.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최근에도 이 ADC 회사 하나 상장을 했고, 그리고 AIC는 또 뭐냐? 항체 면역 조절 약물 접합체다. 항체 면역 조절 약물을 결합해서
암세포 표적 효과와 함께 종양 특이적 면역 활성까지 유도하는 차세대 플랫폼이다. 그래서 ADC가 항암제를 결합했다면 AIC는 면역을 조절하는 약물을 결합해서 암세포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주변 면역 환경까지 조절한다. 이것도 이제 리가켄 바이오와 공동 연구 계약을 맺고 있고, 그래서 AIC는 ADC와 유사하지만 면역 활성 조절에 초점을 둔 최신 항암제 기전이다. 그래서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미래 이제 차세대로는 단일 항체를 넘어서 이중항체 ADC, AIC 등 차세대 항암제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거죠. 적응증 확대, 효능 극대화, 부작용 최소화. 그래서 뭐 볼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상적이어서 이거 정말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지, 뭐 주가만 오르면 되고, 물론 그렇긴 하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괜찮은데 인간의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나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